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센터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조선 세종대 평안도 철산군에는 지방향청 우두머리였던 배무룡이라는 좌수가 살았어. 그는 본디 지방양반으로 성품도 착하고 재산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배좌수와 부인 장씨는 2년 터울로 장화와 홍련을 낳았어. 그들은 어렵게 얻은 두 딸을 매우 사랑했지. 첫째 장화는 효심도 깊을 뿐더러 손재주도 남달랐어. 좌수는 그런 장화를 위해 종종 읍내에서 예쁜 비단을 사오기도 했지. 언니와 달리 홍련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여성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홍련이도 책을 접하기란 쉽지 않았어. 하지만 배좌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저녁마다 등잔불 밑에서 홍련이에게 수십 권의 책을 읽어주었지.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불행하게도 홍련이 5살이 되던 해에 장씨 부인은 그만 병으로 죽고 말았어. 배좌수와 두 딸은 통곡하며 장씨를 볕이 잘 드는 곳에 묻어주었지.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5년이 지났어. 그 사이 배좌수는 허씨 부인과 재혼을 하고 아들 장쇠를 낳았지. 사실 좌수는 여전히 죽은 부인과 두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혼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길 원했고 결국 좌수는 허씨에게 장가를 들 수밖에 없었지. 한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장씨 부인의 오라비인 장덕수는 심지가 불량하여 못할 짓만 하는 계모 허씨의 행태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 그래서 행여나 장화와 홍련에게 못할 짓을 할까 걱정했지. 고민하던 장덕수는 결국 배좌수를 찾아갔어. 배좌수 있는가? 누구셔요? 무슨 일로? 형님 오셨습니까? 이리 들어오시죠. 저분은 누구세요? 차 내올까요? 차는 괜찮소. 내 직접 대접할 터이니 부인은 어린 장수를 돌봐주시오. 왜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장씨면은 설마? 아니겠지. 죽은 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내 참. 장덕수는 허씨를 흘깃 쳐다보다 헛간과 창고 사이에 있는 대문을 지나쳐 집안에서 제일 오른쪽에 위치한 사랑채로 들어섰어. 자네 괜찮은가? 어째 더 야인 모습이야? 제가 형님을 뵐 낯이 없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나도 자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네. 그리고 너희가 살아 생전에 자네와 딸 아이들 덕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으니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장화 홍련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찾아왔다네. 그렇군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장화 홍련이는 어느 때처럼 방에서 술을 놓거나 책을 읽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서로 손을 마주잡고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있더군요. 아이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일을 잊지 못하는 것일 테죠. 그래. 그래서 말일세. 어찌되었건 어린 장세도 태어났고 자네도 여러모로 정신이 없을 것 아닌가. 그러니 당분간은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것이 어떨까 하네. 형님께서요?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아비가 못나 이렇게 신세를 집니다. 그런 말 하지 말게. 자네와 죽은 누이를 생각해서라도 잘 보살피겠네. 삼 년 동안 집을 떠난 장화와 홍련은 외숙부와 함께 산장에서 살았어. 사실 장덕수는 오랫동안 나란 일을 한 지혜롭고 노련한 문인이었지. 하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홀로 산에 기거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 장덕수에게 두 자매는 좋은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그는 두 자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었지. 그런데 두 자매는 산장에서 지내는 동안 한편으로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걱정했어. 두 자매의 모습을 측은하게 여긴 장덕수는 두 자매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었지. 그런데 두 자매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허씨는 좌수가 집에 없는 때를 노려 두 자매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러던 어느 날 일이 일찍 끝난 좌수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 화가 난 배좌수는 부인을 크게 꾸짖었어. 하지만 배좌수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자 오히려 분노가 극에 달한 허씨는 두 자매를 죽여버리고 싶었지. 고심하던 끝에 허씨 부인은 장쇠를 시켜 큰 쥐를 잡아오게 했어. 그러고는 자신이 부리던 몸종에게 시켜 그것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자른 부분을 흰색 실로 여며 겉부분에 피를 발라 죽은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게 했지. 그리고 어둠이 짙은 저녁, 자매가 자는 사이 그것을 이불 밑에 넣고 오게 했어. 다음 날 이른 새벽, 잠에 섞인 홍련은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왠지 축축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 들춰보았어. 언니! 언니! 빨리 일어나봐! 왜? 무슨 일이야? 언니! 이불에! 언니! 조용히 해! 장화의 비명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어. 곧 피 묻은 이불과 쥐의 모습, 그리고 당황한 두 자매의 모습을 본 허씨 부인과 배좌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 아니, 장아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장아가 우리 집은 양반의 집인데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저만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될 테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멈추시오.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오. 부인까지 죽으면 남은 아이들은 어찌하란 말이오. 부인 탓이 아니니 같이 생각하면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오. 좌수의 말을 들은 허씨 부인은 속으로 매우 기뻤지만 겉으로는 매우 괴로운 척 연기를 했어.
정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참겠습니다. 허나 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장차 집안 명예에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시끄럽다. 아직은 내 말을 듣고 싶지가 않구나. 배좌수는 장화의 말은 듣지도 않고 힘없이 좌수에게 기댄 허씨 부인을 부축해서 안채로 갔어. 배좌수는 장화를 죽이는 것을 매우 망설였어. 그 모습을 본 허씨 부인은 좌수를 설득하고자 했지. 그럼 덜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참, 저번에 장세가 나무를 하러 간 산에 갔다가 물이 탁해서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우물을 봤다고 합니다. 내일 장화를 속여 장세를 시켜 외숙부님께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같이 가다가 그곳 우물에 빠뜨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한번 생각해보지. 배좌수가 허씨 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도 남편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도저히 제 손으로 장화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배좌수는 허씨 부인과 더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방 밖으로 나와 사랑채로 향했어. 오늘 밤까지 답을 안 해주시면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아버지와 허씨 부인이 떠난 뒤 자매의 방 안은 장화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난 언니를 믿어. 설령 진짜 언니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난 그게 언니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는 언니가 필요해. 언니를 죽게 놔둘 순 없어. 홍련이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언니를 끌어안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 장화도 홍련이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지. 그렇게 그날 두 자매는 하루 종일 울다 지쳐 잠에 빠져들었어. 모두가 깊이 잠든 야심한 밤, 누군가 자매의 방문을 작게 두드리고 있었어. 하지만 정말 작은 소리였기 때문에 장화와 홍련도 세 번째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지. 문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장화는 퉁퉁 부은 눈으로 살짝 문을 열어봤어. 자매의 방문 앞에는 검은 옷을 입고 삿갓을 쓴 한 노인이 서 있었지. 예, 정세야! 장화야! 예, 어머니! 아니, 어제 너희 아버지 옷 맞춰드리러 시장에 갔다가 장화랑 홍련이가 3년 동안 외숙부님 댁에서 신세진 것이 생각나지 뭐니? 그래서 외숙부님 옷도 몇 벌 맞춰봤는데 장화가 가져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만, 거기는 산길이 험하던데 하지만 홍련이는 이 어미랑 할 일이 있고 그럼 장세가 데려다 주고 오지 않을래? 예, 어머니.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래, 그러면 어서 나갈 준비를 하거라. 장화는 허씨 부인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배저수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그는 곧장 사랑채로 가 그 둘이 떠날 때까지 나와보지 않았지.
아버지, 어머니,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장화와 장쇠가 떠나고 얼마나 지났을까? 곧 하루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어. 어느덧 장쇠도 돌아왔지만 배저수는 어두운 사랑채에서 여전히 나와보지도 않고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지.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래, 들어오너라. 아버지, 저녁 식사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런 게용 내가 입맛이 없구나. 아버지, 언니 때문이죠? 아, 아니다. 그분께서 차례 닿지 못한 것인가? 실은 어제 저녁에 외숙부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데도 왜 함께 떠나지 않은 것이냐? 함께 떠났으면 지금쯤 장화는 언니 살아 있어요. 하지만 장세가 혼자 들어왔지 않느냐? 어제 아버지가 보내신 서찰을 받은 외숙부님께서 언니를 데리고 떠나시려고 할 때 언니와 제가 반대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정말 낙태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대로 언니가 떠나버리면 그 일은 진짜가 될 게 분명해요. 그럼 내 언니가 죽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단 말이냐? 저도 아버지처럼 언니가 죽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외숙부님께 미리 몇 가지를 부탁드렸죠. 산속 우물에 언니가 빠지더라도 물이 허리밖에 오지 않도록 우물 속에 진흙과 모래를 잔뜩 뿌려달라고요. 장쇠가 집으로 돌아가면 외숙부님께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언니를 물속에서 꺼내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라도 장화가 살아있다면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홍련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배저수는 홍련이를 통해 장화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안심했어. 그리고 장화를 살린 홍련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기특해했지. 하면 도대체 그 죽은 아기와 피는 어떻게 된 일이란 말이냐? 제가 짐작하고 있는 바가 맞다면 그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선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다음 날 오후, 허씨 부인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배저수가 있는 사랑채로 갔어. 저녁 식사하세요. 들어오시게. 허씨 부인은 배저수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 저는 그날이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장화와 홍련이는 분명 한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죽은 아이는 장화가 아니라 홍련의 아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 홍련의 아이일 수도 있단 말이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홍련이가 정말 그랬다면 조상님들을 볼 낯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는 이제 잘 모르겠소. 어쩔 수 없죠. 홍련이도 고통스럽지 않게 장화처럼 그 우물에 빠뜨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바람 좀 쐬고 오리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허씨 부인은 홍련이를 불렀어.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래. 언니가 너희 외숙부님께 간 지도 벌써 이틀이 되지 않았니? 지금쯤이면 산을 내려오고 있을 거란다.
산길도 험하고 위험하니 정세랑 함께 마중 갔다 오렴. 네, 어머니. 홍련이는 어머니의 말을 따라 간단히 준비하고 장쇠가 서 있는 대문으로 걸어갔어. 그리고 장쇠와 홍련이가 허씨 부인께 인사를 하고 함께 떠나려던 찰나 차량차의 문이 열리고 배저수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 앞으로 나왔지.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거라. 그래, 잘 다녀오거라. 부인,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와 함께 어디 걷다 오지 않겠소? 저야 너무 좋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산으로 올라간 장쇠와 홍련은 곧 낡은 우물 하나를 보게 되었어. 길을 앞서가던 장쇠는 우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홍련을 내려다보았어. 그리고는 홍련이를 밀쳐 우물에 빠뜨렸지. 저자로 잡아라! 그때였어. 장쇠는 갑자기 나타난 병사들에게 붙잡힌 거야. 이건 누구시오? 왜 나를 붙잡는 것이오? 어허! 누구라니까? 당신들 도대체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뉘신지 아시오? 장쇠를 붙잡으라고 명령한 사람은 바로 철상군 수령이었어. 철상군 배자수의 첫째 아들 배장세를 사흘째 명령으로 관으로 데려가겠다. 당 주인을 끌고 가라! 마침 배저수와 함께 산을 오르고 있던 허씨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우물로 달려왔어. 잠깐! 왜 내 아들을 왜 잡아가는 것이오? 철상군 수령은 장쇠를 관하로 데리고 갔어. 그리고 그 뒤를 허씨 부인과 좌수가 따라갔지. 잠시 후 모두가 사라진 우물가에 슬그머니 장덕수와 장화가 나타나 우물에 빠진 홍련이를 구했어. 그리고 그들도 관하로 향했지. 한편 관하에서는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었어. 철산부사가 의자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두 팔이 뒤로 묶인 장쇠가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어. 그리고 그 모습을 허씨 부인과 배저수가 바라보고 있었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전 정말 죄가 없어요. 감히 사람을 물에 빠져 죽이려 했음에도 정녕 죄가 없단 말이냐! 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어머니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허씨 부인은 뒷걸음질 쳤어. 하지만 그런 허씨 부인을 놓칠세라 뒤에 있던 배저수가 붙잡았지. 허씨 부인은 두려운 눈빛으로 배저수를 올려다보았어. 당장 부인을 데려와라! 병사들이 배저수에게 붙잡혀 있는 허씨 부인을 수령 앞으로 데려와 무릎을 꿇게 했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아이들이 임신을 하고 심지어 낙태까지 한 것을 보고 그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죄를 죽음으로써 뉘우치게 하려 했을 뿐입니다.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자 했을 뿐이라고요.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고 장화와 홍련이가 들어왔어. 그리고 장화가 말했지. 어머니! 아니, 너는 자신이 죽인 두 자매가 살아있는 모습을 본 허씨 부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지다 못해 흙빛이 되어버렸어. 그리고는 힘없이 탄식했지.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쟤네들이 잘못한 거란 말이야. 무엄하다! 여보라! 허씨 부인의 입을 막고 장마 훈련이도 이리로 데려오너라! 내 어미의 말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와 언니는 임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때 언니와 저는 월경이 끝난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침에 누이들 이불 밑에서 피 묻은 죽은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저와 어머니 말고도 아버지도 알고 계십니다. 피 묻은 죽은 아기와 같은 무언가가 저희들 이불 밑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날 밤 언니와 함께 이부자리를 깔 때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면 그 죽은 아기 시체는 무엇이었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화는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어. 상자를 열자마자 흉측한 무언가의 모습과 역한 냄새에 장화를 제외한 그곳에 있는 모두가 얼굴을 찌푸렸어.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저희들 이불 밑에서 발견된 죽은 아기의 시체가 아닌 쥐의 시체입니다. 배를 갈라보십시오. 수령의 명령에 따라 수아는 역한 냄새를 참아가며 그것의 배를 갈랐어. 그러자 갈라진 배에서 쥐의 배설물들이 나왔어. 헌데 이것이 쥐의 시체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홍련이도 품에서 피 묻은 흰색 실을 꺼내 보였어. 그것은 제가 제 어미의 몸종이 살고 있는 방에서 이 피 묻은 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부인 허씨의 몸종을 데려오라! 그때 관아의 문이 열리고 자매의 부탁을 받아 부인 허씨의 몸종을 데려온 장덕수가 들어왔어. 병사들은 장덕수에게 몸종을 건네받고 곧바로 철산부사 앞으로 데려갔지. 내가 부인 허씨의 명령으로 죽은 쥐를 두 자매의 이불 밑에 넣어둔 것이냐?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몸종은 홍련의 손에 들려있는 자신의 피 묻은 흰색 실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죽은 생쥐가 맞다는 것을 인정했어. 여봐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두 자매는 풀어주고 저 사악한 허씨 부인과 아들을 당장 잡아 가두어라! 이후 감옥에 갇힌 못된 허씨 부인과 장쇠는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두 자매는 대좌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대. 이렇게 홍련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아버지와 두 자매를 속인 범인을 밝혀내고 용감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쥐의 시체를 보관해온 장화, 허씨 부인을 데려온 배좌수, 철산군 수령을 모셔오고 허씨 부인의 몸종을 데려온 외숙부, 이 세 사람 모두가 서로를 믿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했기 때문이야.